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다며 원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인근 간척지입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모가 바짝 말라 있고 뿌리는 까맣게 썩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 자라야 하지만 겨우 한 뼘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모가 성장을 멈춰버린 겁니다. 물이 좀 짜요. 그래요. 짜다는 것은 염도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제가 입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염도가 높은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 염도 측정 의뢰를 했고, 실제 지난 5월부터 2달간 논의 고인물의 염도는 평균 0.44%, 지난해 평균의 2배, 생육 한계인 0.3%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피해가 심해 모내기를 다시 해야 하는 농지는 127헥타르, 전체 고흥만 간척지의 13%, 40kg 쌀 19,400여 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에 방조제 배수 관문 노후화 등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배 불가능한 염도 수치인 0.4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자들인 저희 농민들한테는 어떠한 그 염도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염해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다며 당장 원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수축이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 토양에서 나온 염분이 의에 의해서 전체 담수호가 염분 농도가 상승했는지는 정확한 원인으로는 자체적인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어촌 공사의 원인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농민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대로라면 내년 농사도 보장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흥 외나루도와 여수 오로스도 해역에서 적조 생물인 코플로디니움이 1ml당 8개체에서 320개체 규모로 관찰되었다며 어제 낮 12시를 기해서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적조 발생 우심 해역 58개 지점에 대해 주 3차례 예찰하던 것을 매일 예찰하기로 하고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상황 관리와 함께 특보 발령 때 기동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부실 운영을 둘러싼 KBS 보도 이후 광주시가 개선된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 인력과 예산이 크게 보강됐고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쉼터는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돕기 위해 사회재활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친인척이 채용되거나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쉼터 측의 부당한 입소 거부부터 무자격자 채용과 부족한 인력 문제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쉼터의 현실이 KBS의 연속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광주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책 마련에 나섰고 5달 만에 새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함께 위기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쉼터의 예산은 하반기에만 3억 7천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 3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또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할 종사자 수도 늘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쉼터는 사무공간을 포함해 다세대 주택 3가구에 마련됐는데요.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부터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특히 위탁운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입소 거부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 장애인 입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해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또 건강관리,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이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새롭게 문을 연 쉼터가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지난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다시 또 재심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직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과 관련해 예정보다 2주 빨리 소집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 공공성 후퇴라는 지적 속에 재심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용섭 시장은 이에 대해 이틀 연속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회 재심의 결정을 공직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도시공원 위원들을 설득 못 시켰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의가 안 되면 그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시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이유는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이유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의만 7달, 그리고 고분양가 등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협의회로 5달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 과정만 1년 넘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일지구 사업심의가 도시계획위로 넘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장의 심의 통과 강행 발언은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압력을 넣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심의로 도시계획위를 혁신하겠다던 광주시. 사업 과정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는 물론 여러 논란이 제기된 중앙일지구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2명은 기존 감염 경로인 수도권 유입 음식점과 사우나 연관 확진자이고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또 다른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전남은 진도의 한 빵집과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수 외국인 선원 연관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 4천여 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절정이었던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온이 낮아졌지만 당분간 32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 등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광양이나 최고 기온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 33도, 영암과 강진 32도,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